안녕하세요, 동호입니다. 대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아싸였는데 오늘은 또 제가 그 창업 관련된 교양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제 모교에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유튜브 직업 관련돼서도 설명을 하고 약간 자기계발 그런 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두 번이나 들은 아주 모범 학생이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친구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면서 우리나라 대표 축구 유튜버로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 1, 2학번이었고 19년도에 졸업을 한 구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뭐 특별한 창업을 하거나 뭐 CEO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조금 특별할 수 있고 그리고 평범한 길을 걷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스스로가 조금 더 이렇게 가꿔 나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채널 이름이 왜 동네 축구 고수냐면은 제가 스페인 축구를 도전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정말 뛰어나거나 특별하지 않으면은 언제든 대체가 될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못하면은 바로 교체가 돼요. 훈련에서 조금만 잘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감독이랑 코치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데 경기 날에 선발 명단에 제가 빠져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저를 계속 지켜보면서 표정 변화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경기 때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아, 나는 진짜 나중에 커서도 진짜 대체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거는 제가 스페인에서 거의 한 8번, 9번 이렇게 입단 테스트를 보면서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 느낀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실패를 계속하고 탈락할 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감독이 이해가 안 갔어요. 나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안 뽑지? 근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축구 지도자 자격증 이런 걸 딸 때 돌이켜보니까 그 경험이 너무 값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번의 테스트를 통과했으면은 저는 한 명의 감독님만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감독님 스타일만 배우고 다른 다양한 감독님은 어떻게 축구팀을 운영하고 어떻게 훈련을 이끌어가고 그런 거를 몰랐을 텐데 정말 많은 팀들을 겪으니까 어떤 팀은 공격을 이렇게 하고 어떤 팀은 수비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정말 많은 과정을 겪으니까 저도 그 데이터가 쌓여서 나중에 축구 지도자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아, 실패만 한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구나, 얻는 게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실패를 하고 탈락을 계속 거듭할수록 내적으로도 더 성장이 되고 그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 되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존감 키우기, 비교 대상은 오직 나 자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찾기, 주변 사람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 되기. 본인 스스로를 좀 더 잘 갖고 나가면은 어떤 기회가 오든지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존감 키우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많이 느낀 건 언제냐면은 스페인에서 7, 8번씩 테스트를 볼 때 사실 제가 자존감이 낮았다면은 저는 한 2, 3번째 도전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영상 보셨겠지만 테스트 볼 때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네, 유튜브 특성상 조금 뭐 잘못하는 모습 보이거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미친 듯이 물어뜯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렸는데 저는 자존감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반사로 쳐냈죠. 그때 느낀 게 자존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또 어떻게 키우냐? 저는 뭐 운동 그리고 외모 관리 이런 것도 다 자존감을 키우는 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개발, 자기 관리 이런 거 전부 다 생각을 해요.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계속 제 외모가 나오고 뭐 이렇게 몸도 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축구 관련된 뭐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제의 같은 게 막 들어옵니다. 뭐 축구 유니폼 입고 뭐 광고하고 운동복 광고 이런 게 들어오는데, 사실 예전에는 제 스스로를 가꾸는 거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쁘게 꾸미게 다니고 멋있게 하고 다니고 이런 그런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왜 저렇게 꾸미고 다닐까? 그냥 뭐 자기 유튜브 하는 거 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광고도 찍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와, 저 사람은 저 광고 하나 받아서 몇백 받아가겠네? 이런 생각하고. 근데 바꿔서 생각하니까 정작 나는 내 자신을 가꾸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고도 하나씩 들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운동도 하고 좀 본인 스스로를 가꾸면은 겉으로 티가 안 나더라도 스스로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대상은 오직 나 자신. 제가 지금 30살인데 수능을 보고 10년 동안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수능 끝나자마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들어와서도 동아리 활동도 못했어요. 최대 축구 동아리를 들어갔다가 한 4, 5개월 만에 나왔어요. 일을 해야 돼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람들은 와, 동구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 좋겠다 이러는데, 아까 보셨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저기 있는 흰색 삼각대 보이시나요? 저거랑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저거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수업 월화 1, 2, 3, 4, 5, 6, 7, 8 화요일 1, 2, 3, 4, 5, 6, 7, 8 하고, 다른 수업 2개는 뭐 사이버 강의 이런 걸 듣고, 나머지 수목금에는 방과 후 축구교실 초등학교 가서 애들 축구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밤에 저녁에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러면서 정말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비교를 하겠죠. 와, 쟤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학교 다니고 동아리도 다니고 좋겠다.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 와, 쟤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해서 진짜 나는 힘들게 볼 잡는 거 쟤는 그냥 생각 안 하고도 쉽게 잡네. 와, 저 사람은 유튜브 구독자 2, 30만 명에 조회수 20, 30만에 그냥 나오네.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스스로를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언제 바꾸게 됐냐? 제 인스타그램에 스페인에서 막 도전하고 이럴 때 풍경이 너무 예뻐서 풍경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근데 제 구독자분이 댓글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와, 동구님은 스페인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로 돈도 많이 벌고 축구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댓글을 본 순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테스트 6, 7번 하고 계속 막 떨어지고 힘들고 유튜브 막 새벽까지 편집해서 힘들게 영상 올리고 행복하지가 않은데, 남의 눈에는 내가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본인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도 힘든 게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면서, 아, 남들과 비교하는 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구나. 내 스스로랑 비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고 그때부터 제 스스로만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저랑 데이터를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는 수입이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지? 아, 더 줄었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작년에는 내 축구 실력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와 비교를 하게 되니까 남들이 뭘 하든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야, 쟤 포르쉐 타고 다니는데 벤츠 타고 다니는데 이럴 때 옛날에는 야, 쟤는 뭐 금수저인가? 어떻게 저런 걸 타고 다니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너무 편해지고 스스로가 성장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정하지 말고 스스로만 비교 대상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찾기입니다. 저는 축구를 선수 입장에서는 잘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걸로 직업을 삼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거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행복해져요. 행복해지고 그러면은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걸로
직업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직업으로 연결을 하면서 더 좋은 삶을 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재밌게 취미 활동 이런 걸 하면서 삶의 질을 키워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사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들 막연하게 뭐 연봉 100억 이상의 CEO, 아니면은 손흥민, 김연아, 정말 너무나도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근데 사실상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능하고 지금부터라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친구, 아니면 뭐 대학 동기들, 뭐 모임 이런 곳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본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에서부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직업이나 이런 모든 것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렇게 영향을 계속 펼쳐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도 저는 그게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예로 든다면은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을 대체할 재밌는 유튜브 채널은 무수히 많아요. 너무나도 많고 제 영상 말고 다른 거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유튜브 안에서 동네 축구 고수라는 채널 안에서 저를 대체할 사람은 없어요. 제 채널에 지금 구독자분들 한 15만 명 있죠. 한 지금 4년 정도 유튜브를 해오면서 구독자분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가지고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그러는 관계가 지금 돈독하게 형성이 됐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다른 사람이 제 채널을 인수해서 나온다. 그럼 예전이랑 똑같이 볼까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15만 명과 함께 제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에게도 그 구독자분들은 가족 같은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좀 요약을 하자면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우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스스로의 성장에만 집중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